강민호는 화려한 조명 아래 길게 늘어선 상류층에 가식적인 웃음소리에 깊은 신물이 났다. 태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그는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모습을 대중에게 유지해야만 했다. 하지만 정략 결혼을 강력하게 강요하는 조부의 서슬퍼런 압박은 최근 그의 숨통을 무겁게 조여왔다. 연회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절실히 갖기 위해 비상구 근처의 어두운 복도로 다급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빛은 고독하면서도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바닥을 닦고 있었다.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머리를 질질 묶은 그녀는 주변의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녀의 이름은 윤하로였으며 겉으로는 평범한 청소용역 업체 직원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선양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그녀는 태진그룹의 내부 기밀을 파헤치기 위해 신분을 철저히 위장한 채 이곳에 잠입해 있었다. 아로는 무심한 표정으로 걸레질을 이어가며 귀에 꽂힌 초소형 도청 장치를 통해 연회장의 대화를 면밀히 감청했다. 갑작스러운 발소리에 고개를 든 아로의 눈과 강민호의 날카로운 시선이 허공에서 강렬하게 충돌했다. 민호는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마주친 하차는 청소부의 존재에 잠시 당혹감을 느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고개를 숙였겠지만 아로는 오히려 담담하고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꼿꼿이 응시했다. 민호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설명하기 힘든 기묘한 깊이와 알 수 없는 강인함을 발견하고 묘한 흥미를 느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기묘한 긴장감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정적을 깨뜨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조부인 강 회장이었으며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쏟아지는 불호령에 미간을 찌푸렸다. 당장 연 회장으로 돌아와 예정된 약혼녀와 인사를 나누라는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압박으로 다가왔다. 민호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단숨에 끝낼 수 있는 파격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그는 앞에 서 있는 정체불명의 여자 아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여자를 이용한다면 조부의 감시망을 일시적으로 따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당신, 돈이 필요합니까? 민호의 낮은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아로는 걸레질을 멈추고 그를 향해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고급 수표를 꺼내 보이며 거부할 수 없는 액수를 제안했다. 아로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가난에 찌든 소시민의 연기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녀에게는 태진그룹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며 민호의 제안은 예상보다 훨씬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제안을 수락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민호는 곧장 비서를 불러 비밀 유지 계약서와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하게 했다. 그는 아로가 그저 돈을 노리는 평범한 노동자라고 확신했으며 그녀의 배경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로는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면서도 민호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목적을 품은 채 가짜 부부가 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도 같았다. 민호는 이 계약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릴 시작이라는 사실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아로는 민호가 내민 고급 드레스로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선양그룹의 후계자로서 가져야 할 차가운 평정심을 다시 한번 다잡았다. 태진그룹이 선양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 중인 프로젝트 M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다. 민호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아로가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마침내 문이 열리자 그는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청소부 옷을 벗어던진 아로는 고귀한 우아함을 뿜어내고 있었다. 민호는 잠시 넋을 잃고 아로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팔짱을 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취재진과 재계 인사들이 모여있는 연회장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태진그룹의 후계자가 이름 모를 여인과 함께 등장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져나왔다. 민호의 조부인 강 회장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노발대발하며 지팡이를 바닥에 강하게 내리쳤다. 하지만 민호는 아로를 자신의 약혼녀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아로는 쏟아지는 시선 속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민호의 곁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우아한 태도와 세련된 화법은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을 순식간에 매료시켰고 사람들은 그녀의 출신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민호는 아로가 기대 이상으로 연기를 잘해주는 것에 만족하며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하지만 아로의 머릿속은 이미 태진그룹의 보안 체계와 인적 네트워크를 분석하느라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녀는 이 판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 회장은 민호를 서재로 따로 불러놓기 띈 목소리로 여자의 정체를 추궁했다. 민호는 미리 준비한 가짜 신분 배경을 태연하게 설명하며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조부는 손자의 단호한 태도에 혀를 찼지만 당장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을 무시할 수 없어 일단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민호는 서재를 나오며 승리감에 젖었지만 문 밖에서 기다리던 아로의 차가운 눈빛을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오한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 새끼를 집안으로 들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미소 지었다. 연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민호의 개인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독한 침묵에 잠겼다. 민호는 창밖을 응시하며 아로에게 앞으로 지켜야 할 엄격한 수칙들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다. 아로는 그의 말을 경청하는 척하며 차 안에 설치된 GPS와 보안 장치들의 위치를 조용히 파악해 나갔다. 그녀는 민호의 오만함이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직감하고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아로를 그저 이용 가치가 있는 도구로 생각했지만 아로에게 민호는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성벽의 문지기였다. 저택에 도착하자 민호는 아로에게 별채의 방을 배정해주며 허락 없이 본체로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로는 순종적인 태도로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만 그녀의 손에는 이미 민호의 서재 열쇠 복사본이 쥐어져 있었다. 민호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아로는 곧장 장비를 꺼내 선양그룹의 비밀정보팀과 교신을 시도했다. 그녀는 태진그룹 본거지에 무사히 진입했음을 알리며 본격적인 첩보 활동의 서막을 알렸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며 아로의 평범한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로는 부지런히 집안일을 돕고 정원을 가꾸며 완벽한 가정부 겸 아내의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민호의 어머니를 비롯한 친척들이 갑작스럽게 방문했을 때도 아로는 뛰어난 대처 능력으로 위기를 넘겼다. 민호는 그녀의 영리함에 감탄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너무나 완벽한 그녀의 모습이 오히려 가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의심을 애써 부정하며 서류에 집중했다. 아로는 민호가 출근한 틈을 타 서재의 보안을 해제하고 금고 안에 보관된 기밀 서류들을 신속하게 촬영했다. 태진그룹이 선양그룹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그곳에 담겨 있었고 아로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증거를 확보한 뒤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려 놓았다. 퇴근하고 돌아온 민호는 아로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를 보며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아로가 제공하는 안락함에 자신도 모르게 경계심을 늦추기 시작했고 이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며칠 뒤 태진그룹의 이사회에서 민호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했다. 하지만 반대 파벌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아론은 이 소식을 접하고 마쿠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선양그룹의 인맥을 동원해 민호에게 유리한 정보를 흘렸고, 결국 민호는 극적으로 이사회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민호는 행운이 따랐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지만 그 모든 과정에 아로의 치밀한 설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었다. 민호는 고마운 마음에 아로에게 비싼 보석과 옷을 선물하며 그녀를 위로하려 했다. 아로는 기쁜 척하며 선물을 받았지만 정작 그녀가 원하는 것은 민호의 진심, 어린 신뢰가 아니라 그룹의 핵심 서버 접속 권한이었다. 민호는 아로의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야망을 보지 못한 채 그녀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는 냉혈한이었던 자신을 변화시키는 아로의 매력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으며 이는 계약 결혼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험한 감정이었다. 아로는 그런 민호를 보며 묘한 연민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아로는 민호의 컴퓨터에서 선양그룹과 관련된 충격적인 과거 문서를 발견했다. 두 그룹의 경쟁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개인적인 원한과 얽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민호의 아버지가 자신의 부모님을 곤경에 빠뜨렸던 장본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자 아론은 심한 혼란에 빠졌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민호라는 개인에게 품었던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다. 민호는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가 고뇌에 찬 아로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며 무엇이 그녀를 힘들게 하는지 물었으나 아로는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대답하며 애써 미소 지었다. 민호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통증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으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우뚝 서 있었다. 결국 민호는 아로에게 정식으로 청혼하기로 결심하고 화려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아로는 그의 진심을 알게 되자 심장이 터질 듯한 압박감을 느꼈고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선양그룹의 승계 전쟁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그녀는 사적인 감정에 휘둘릴 수 없었다. 그녀는 민호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했다. 이 결혼은 누군가에게는 완전한 승리를, 누군가에게는 비극적인 몰락을 의미하는 양날의 검과도 같은 선택이 될 것이 분명했다. 결혼식 당일 아론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호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의 품 안에는 권총과 도청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민호는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성당 안에 가득 울려 퍼졌다. 아론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성공적인 임무 완수만이 가득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으며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가 그들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다. 이것은 계약의 끝이자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다. 민호는 아로를 품에 안고 신혼여행지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으며 그녀의 귀에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였다. 아로는 그의 품에서 눈을 감으며 속으로 용서를 빌었지만 동시에 선양그룹의 지시를 담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태진그룹의 몰락이 시작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예고하는 신호였으며 그녀는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민호는 그녀가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었지만 그녀는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온 사신이었다. 푸른 하늘 위에서 두 사람의 거짓된 행복은 위태롭게 흔들리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들었다. 박민호의 대저택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차갑고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며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다. 윤아로는 그의 아내라는 명목으로 이 화려한 지옥의 문턱을 넘었으며 그녀의 눈빛은 설렘이 아닌 차가운 투지로 가득 차 있었다. 저택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하인들의 시선에는 낯선 침입자에 대한 노골적인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아론은 짐짓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민호의 뒤를 따랐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저택의 평면도와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치밀하게 계산하며 분석하고 있었다. 민호의 어머니인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로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에게 아로는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근본 없는 불청객에 불과했으며 그녀는 날카로운 독설로 아로의 길을 죽이려 했었다. 아로는 바닥만 바라보며 가냘픈 목소리로 대답을 이어갔으나 속으로는 박 여사의 말 속에 담긴 가문의 권력 구조를 빠르게 파악해 나갔다. 민호는 옆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로를 감싸주는 대신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려는 듯 무심한 태도를 고수하며 지켜봤다. 저녁 식사 자리는 마치 검투사들의 경기장처럼 담달선 대화들이 오가며 아로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을 선사했다. 민호의 고모는 아로의 미천한 출신을 비웃으며 상류층의 복잡한 예법을 교묘하게 비꼬아 질문을 던졌고 아로는 일부러 서투른 척하며 그들의 비웃음을 유도했다. 상대방이 자신을 만만하게 볼수록 정보를 수집하기는 훨씬 수월해진다는 사실을 아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굴욕을 참아내는 피해자의 가면을 쓴 채 식탁 아래에서 민호의 손등을 우연인 척 살짝 건드리며 그의 심박수 변화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하며 기록했다. 민호가 서재에서 업무에 열중하는 사이 아로는 잠옷 차림으로 방을 빠져나와 어둠이 내린 복도를 소리 없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가벼웠으며 보안 요원들의 순찰 시간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기에 단 한 번의 위기도 겪지 않았다. 그녀의 목적지는 태진그룹의 자금 흐름이 기록된 지하의 비밀 보관소였고 그녀는 미리 복사해둔 보안 카드를 사용하여 문을 열었다. 차가운 금속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아로는 휴대전화 렌즈를 통해 프로젝트 M의 핵심 기술 도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촬영하기 시작했으며 심장 소리마저 죽였다. 다음날 정원에서 아로는 일부러 값비싼 도자기를 깨뜨려 박 여사의 분노를 유발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다. 박 여사가 노발대발하며 그녀를 몰아세울 때 아로는 울먹이는 연기를 하며 그녀의 드레스에 묻은 얼룩을 지워주는 척하며 소형 도청기를 부착했다. 이 도청기를 통해 태진그룹 내부의 은밀한 결탁과 비리, 정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로의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민호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아로의 서투름이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된 연출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박 여사의 독설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녀는 아로에게 저택의 온갖 굳은 일을 시키며 그녀를 하녀처럼 취급하며 괴롭혔다. 아로는 묵묵히 그 지시를 따르며 저택 구석구석을 누볐고 덕분에 하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비밀스러운 소문들을 손쉽게 수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벽면에 설치된 도청 방지 장치의 허점을 찾아냈고 선양그룹의 정보팀이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 민호는 아로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녀가 자신의 가문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 시련은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민호의 여동생인 민주는 아로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녀의 가방을 뒤지며 약점을 잡으려 했으나 아로는 이미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었다. 아로는 가방 속에 가짜 일기장을 넣어두어 자신이 얼마나 민호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지에 대한 거짓 감정들을 가득 채워놓았다. 민주는 일기장을 읽고 코웃음을 쳤지만 하루를 단순한 사랑에
눈먼 여자로 판단하며 경계심을 완전히 늦추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아론은 문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태진그룹의 자제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하며 전략을 수정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술에 취해 아로의 방을 찾아와 그녀를 침대에 밀어붙이며 이 연극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느냐고 다그쳤다. 아로는 당황한 기색 없이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를 진정시켰으며 그의 눈동자 속에 서린 깊은 외로움을 발견했다. 그녀는 민호 역시 이 가문의 비정한 권력 다툼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임을 직감했고 잠시나마 그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민호는 아로의 온기에 이끌려 그녀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가짜 계약 그 이상의 기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다음날 아침 민호는 어제의 행동을 사과하며 아로에게 그룹의 사교 파티에 정식으로 동행해달라고 요청하며 화려한 보석 세트를 선물했다. 아로는 선물의 가치보다 파티라는 장소가 제공할 정보의 가치에 더 집중하며 우아한 태도로 그의 요청을 수락했다. 파티장에는 태진그룹의 핵심 협력업체들과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고 아로에게는 그들의 연결고리를 파악할 최고의 기회였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진실된 얼굴을 지우고 완벽한 태진가의 며느리라는 가면을 썼으며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며 전의를 불태웠다. 파티 당일 아로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민호의 곁에 섰으며 그녀의 등장은 장내의 모든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마력을 발휘했다. 박 여사는 아로가 주목받는 것이 못마땅해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교양 없음을 드러내려 시도했지만 아로는 유창한 외국어와 해박한 경제 지식으로 상황을 역전시켰다. 민호는 당황하면서도 그녀의 활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주변 인사들은 아로를 태진그룹의 복덩이라며 칭송하기 시작했다. 아로는 사람들의 찬사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프로젝트 M과 관련된 인물들의 대화를 면밀히 기록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파티의 열기가 고조될 무렵 아로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행사장 뒤편에 VIP 대기실로 잠입하여 서류 가방 하나를 확보했다. 그 안에는 프로젝트 M의 실행을 위해 정계 인사들에게 전달될 뇌물 목록과 비자금 장부가 들어있었으며 아로의 손은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가 서류를 촬영하려는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순발력을 발휘해 천장의 환풍구 속으로 몸을 숨기는 기질을 발휘했다. 들어온 사람은 민호의 경쟁 상대인 전무이사였으며 그는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며 민호를 몰아낼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아로는 모든 내용을 녹음했다. 아로는 위기를 넘기고 무사히 파티장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를 기다리던 민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서늘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아로가 자리를 비운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녀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집요하게 캐묻기 시작했다. 아로는 지혜롭게 화장실에서 만난 다른 부인들과의 수다를 핑계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민호의 직관은 그녀의 거짓말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다시 한번 위태롭게 흔들렸고 아로는 자신이 걷는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인지 새삼 깨달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아로 역시 창밖만 응시하며 각자의 생각에 깊이 빠져들었다. 민호는 아로라는 여자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팀에 전면적인 조사를 명령했다. 아로는 민호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선양그룹 측에 자신의 가짜 신분을 더욱 견고하게 보강해달라고 긴급 요청을 보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가짜 부부를 넘어 서로의 목을 겨누는 고도의 지략 싸움으로 변모해가고 있었으며 밤은 더욱 깊고 어두워져만 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로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도청장치를 통해 박 여사의 대화를 엿들었으며
그녀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계획을 알게 되었다. 박 여사는 아로가 민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녀를 영구적으로 제거하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아로는 차오르는 공포를 억누르며 오히려 이 위기를 역이용해 박 여사를 가문에서 축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독이 든 차를 마시는 연기를 하기 위해 미리 해독제를 준비하고 자신의 방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범행 현장을 포착할 준비를 마쳤다. 다음날 오후 박 여사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로에게 특별히 준비한 한약이라며 찻잔을 내밀었고 아로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잔을 들었다. 아로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입안에 머금었다가 미리 준비한 손수건에 뱉어냈고 곧바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바닥으로 쓰러지는 연기를 했다. 박 여사는 당황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지만 그 순간 민호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고 아로가 설치한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며 분노했다. 민호는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끔찍한 행위에 충격을 받았고 아로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다. 병실에서 눈을 뜬 아로는 민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자신이 계획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음에 안도하면서도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민호는 박 여사를 저택에서 내쫓고 그녀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겠다고 선언하며 아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로는 저택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쥐게 되었고 하인들은 이제 그녀의 눈치만을 살피며 복종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태진그룹의 심장부에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명분과 기회를 완벽하게 거머쥐게 된 것이었다. 아로는 퇴원 후 저택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M의 최종 단계 문서를 찾아내기 위해 민호의 금고를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호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점을 이용해 그의 생일과 기념일 등을 조합하여 금고의 비밀번호를 하나씩 풀어나갔다. 마침내 금고가 열리고 그 안에서 선양그룹을 파멸시키기 위한 태진그룹의 불법적인 합병 계획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로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자신의 부모님이 겪었던 고통이 모두 이 계획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눈시울을 붉히며 주먹을 꽉 쥐었다. 서류를 모두 복사한 아로는 민호가 돌아오기 전 금고를 닫으려 했지만 갑작스럽게 돌아온 민호가 서재문을 열고 들어오며 그녀의 범행 현장을 목격했다. 민호의 눈빛은 배신감으로 얼룩졌고 아로는 손에 든 서류 뭉치를 뒤로 숨기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민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물었으며 아로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 가느다란 신뢰의 끈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고 서재 안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정적이 흐르며 긴장감을 자아냈다. 당신이 찾는 게 고작 이런 추잡한 종이 쪼가리였습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며 아로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항변했다. 그녀는 태진그룹이 저지른 악행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신분을 위장했음을 당당하게 선포했다. 민호는 그녀가 선양그룹의 상속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수하며 자신이 적의 심장부에 칼을 쥐어주었다는 사실에 자책했다. 하지만 그는 아로를 곧장 경찰에 넘기는 대신 그녀에게 제안을 하나 던졌고 그것은 두 그룹의 운명을 바꿀 위험한 거래였다. 민호는 프로젝트 M이 자신의 지시가 아닌 가문 내의 반대파벌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일이라며 자신 역시 그들을 제거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그는 아로에게 함께 손을 잡고 부패한 세력을 뿌리 뽑자고 제안했으며 아로는 그의 진심을 믿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증오하면서도 필요로 하는 기묘한 공생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이제 전쟁터는 저택을 넘어 거대한 시장 전체로 확대되었다. 아로는 민호의 손을 잡기로 결정했고 이는 태진과 선양이라는 두 거인의 운명적인 결합이자 거대한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서재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민호는 아로가 내민 선양그룹의 극비 문서를 훑어보며 자신의 가문 내부에 얼마나 깊은 부패가 뿌리박혀 있는지 다시금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로는 그가 흔들리는 틈을 타 태진그룹의 재무제표 뒤에 숨겨진 가공의 계좌들과 유령 회사들의 명단을 지적하며 공격적인 태세를 갖추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감상적인 신뢰가 아닌 오로지 생존을 위해 맺어진 냉혹하고도 치밀한 비즈니스 계약뿐이었다. 강민호는 아로의 차분하면서도 매서운 눈빛을 보며 그녀가 단순히 복수를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선양그룹의 후계자로서 무너진 상도위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자신의 부모님이 겪었던 억울한 누명을 벗기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민호 역시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과거의 추악한 잘못을 바로잡고 태진그룹을 투명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고 싶다는 열망이 누구보다 강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했으나 결국 부패 척결이라는 같은 종착지를 향해 위험한 질주를 시작했다. 비밀스러운 동맹이 결성된 후 아로는 더 이상 평범한 청소부가 아닌 민호의 가장 강력하고 영리한 책사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진그룹의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반대 파벌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역이용할 정밀한 덫을 조용히 놓았다. 민호는 그녀의 천재적인 전략과 대담한 실행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깊은 존경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시작된 그들의 반격은 조금씩 구체적인 형체를 갖추며 적들을 압박해갔다. 아로는 선양그룹의 비밀 정보원들과 접촉하여 태진그룹 내부의 스파이인 최전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최첨단 장비를 도입했다. 그녀는 저택 지하에 자신만의 비밀 작전실을 구축하고 화면 가득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들을 분석하며 적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헤쳤다. 민호는 그녀가 보여주는 전문적인 지식과 냉철한 판단력의 전율을 느꼈으며 그녀가 왜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밤을 지새우며 작전을 구상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경계심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최전무는 민호가 아로를 끼고 돌며 이 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껴 더욱 극단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외부의 해커 조직을 고용하여 태진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고 이를 민호의 소행으로 몰아가려 획책했다. 아로는 이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고 적의 통신망을 해킹하여 그들의 대화 내용을 고스란히 녹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녀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민호에게 보여주며 이제는 우리가 먼저 칼을 뽑아야 할 시점이라고 차갑게 조언했다. 민호는 아로의 조언에 따라 최전무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경영권 방어에 소홀한 척 연기하며 그가 함정에 발을 들이도록 유도했다. 그는 이사회 멤버들 앞에서 무능한 경영자의 모습을 연출했고 적들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자신들의 비자금 장부를 노골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아로는 그 틈을 타 최전무의 개인 금고에 보관된 비리, 문건들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잠입 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으며 민호는 그녀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만류했다. 하지만 아로는 자신의 능력을 믿어달라며 민호를 설득했고 특수 제작된 전신 잠수복과 해킹 장비를 챙겨 최전무의 비밀 별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야심한 시각에 삼엄한 경비를 뚫고 별장의 담장을 넘었으며 레이저 보안 센서들을 유연한 몸동작으로 가볍게 피하며 내부로 진입했다. 별장 안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으나 아로의 천재적인 두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단 5분 만에 중앙 통제실을 장악하고 최전무의 비밀 금고가 숨겨진 지하 서재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지하 서재에 도착한 아로는 벽면의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정밀 판독기를 사용하여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암호가 풀리는 짧은 순간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지만 손끝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정확하게 다이얼을 돌려나갔다. 마침내 금고가 열리고 그 안에서 태진그룹과 선양그룹의 과거 비화가 담긴 충격적인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다. 보고서에는 두 그룹의 부모들이 원래 동업자였으나 누군가의 이간질로 원수가 되었다는 놀라운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고, 아로는 큰 충격을 받았다. 아로가 서류를 촬영하던 중 갑자기 별장 내부의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최전무의 사설 경호원들이 서재로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연막탄을 던져 시야를 가린 뒤 창문을 깨고 과감하게 정원으로 몸을 날려 탈출을 시도했다. 경호원들의 총탄이 그녀의 발치에 박혔으나 아로는 훈련된 특수요원처럼 지그재그로 달리며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멀리서 대기하던 민호는 그녀의 신호를 확인하고 직접 차를 몰아 그녀를 구출해냈으며 두 사람은 사선을 넘나드는 긴박한 탈출에 성공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아로는 부상당한 팔을 치료하며 자신이 발견한 서류의 내용을 민호에게 공유했고, 두 사람은 조상들의 얽히고 설킨 비극에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자신의 가문이 저지른 잘못이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지만, 아로는 이제 우리가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그를 위로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복수를 넘어 두 가문의 진정한 화해와 정의 구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맹세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으며 태진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이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민호는 아로가 가져온 증거들을 바탕으로 최전무와 그 일당들의 비리를 폭로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반격의 날을 기다렸다. 그는 이사회의 중립적인 인사들을 비밀리에 만나 아군으로 포섭했고, 아로는 선양그룹의 자금력을 동원해 태진그룹의 주가를 안정시키는 지원 사격을 펼쳤다. 적들은 자신들의 발밑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아로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강인한 모습을 보며 부모님께 이번에야말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고 나직하게 맹세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사회 당일 아로는 청소부의 옷이 아닌 당당한 선양그룹의 후계자로서 민호의 곁에 서기 위해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등장했다. 그녀의 압도적인 아우라는 태진그룹 본사 로비를 가득 채웠으며 직원들은 그녀의 정체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길을 내주었다. 민호는 아로의 손을 꼭 잡으며 긴장을 풀었고, 두 사람은 당당하게 이사회장 문을 열고 들어가 좌중을 압도했다. 최전무는 예상치 못한 아로의 등장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며 자신이 친 함정이 오히려 자신을 겨누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몸을 떨었다. 민호는 단상에 올라 최전무가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기술 유출 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영상과 녹취록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사들은 충격적인 진실에 웅성거렸고, 최전무는 필사적으로 조작된 증거라고 주장하며 발악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운 뒤였다. 아로는 이어서 선양그룹과 태진그룹의 전략적 제휴를 발표하며 두 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이사들의 찬사를 이끌어냈다. 그녀의 명석한 논리와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반대파들을 침묵시켰고, 민호는 그녀의 뒤에서 든든한 조력자로서 힘을 보탰다. 최전무는 결국 현장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으며 그의 몰락은 태진그룹 내부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민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룹 내의 모든 부패 세력을 척결하고 아로와 함께 새로운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아로는 민호의 성공적인 반격에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문 간의 깊은 원한의 앙금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이제 민호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그리고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복도에 서서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했다. 민호는 아로에게 이제 계약은 끝났지만 자신의 진심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식으로 그녀에게 곁에 있어달라고 간청했다. 아로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흔들렸으나 선양그룹의 상속녀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감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민호에게 짧은 입맞춤을 남기고 저택을 떠났으며 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반드시 그녀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며칠 후 선양그룹의 본사에서는 아로의 공식적인 복귀식이 화려하게 열렸고 그녀는 이제 당당한 여성 리더로서 경제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그녀는 태진그룹과의 협력을 가속화하며 두 가문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민호 역시 태진그룹의 회장직에 취임하며 아르와 발맞추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매진했다. 두 사람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으나 서로의 성공을 응원하며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최전무의 배후에 있던 더 거대한 검은 조직이 두 사람을 향해 마술을 뻗치기 시작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그들은 태진과 선양의 결합이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을 동시에 제거하기 위한 잔인한 암살 작전을 계획했다. 아로는 자신의 사무실에 전달된 의문의 협박 편지를 보며 다시 한번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고 민호에게 연락하여 경고를 보냈다. 두 사람은 이제 비즈니스를 넘어 목숨을 건 최후의 전투를 준비해야만 했으며 그들의 사랑은 더욱 가혹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아로는 선양그룹의 특수보안팀을 재정비하고 민호와 함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적들의 침투에 대비한 삼엄한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그녀는 적들이 노리는 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두 그룹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에너지 핵심 기술임을 파악하고 이를 미끼로 적들을 유인했다. 민호는 아로의 위험한 계획을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그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결국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이제 적의 심장부로 직접 뛰어들어 만악의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한 대담하고도 치밀한 마지막 체스판을 완성해 나갔다. 결전의 날, 아로와 민호는 적들이 제안한 비밀 회담 장소인 폐쇄된 항구 창고로 향했으며 그곳에는 중무장한 용병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로는 품속에 숨겨둔 하이테크 장비를 가동하여 창고 안의 통신을 마비시켰고 민호는 경호원들과 함께 적의 공격을 차단하며 전진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맡긴 채 완벽한 호흡으로 적들을 제압해 나갔으며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전장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강인하고 아름다웠다. 마침내 흑막의 우두머리와 마주한 순간 아로는 차가운 총구로 그를 겨누며 모든 진실을 밝히라고 서늘하게 명령했다. 총성이 울리고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아로는 마침내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며 길고 긴 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민호가 따뜻하게 감싸 쥐자 그제야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 안에서 안식을 찾았다. 정의는 승리했고 두 가문의 원한은 비극적인 폭풍 속에서 마침내 정화되어 사라졌으며 새로운 미래가 그들 앞에 열리고 있었다. 민호와 아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이제는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사랑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떠오르는 태양을 함께 맞이했다. 태진그룹과 선양그룹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민호와 아로의 비밀스러운 공조는 계속되었으며 두 사람의 신뢰는 깊어갔다. 하지만 평화로운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며 두 사람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고 비극의 전조가 서서히 나타났다. 태진그룹의 실세이자 민호의 숙부인 강성태 부회장은 아로의 정체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품고 비밀리에 뒷조사를 지시하여 증거를 수집했다. 그는
조카인 민호가 감히 적진의 여자를 집안에 들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으며 이를 이용해 그를 실각시킬 사악한 계획을 세웠다. 이제 모든 감춰진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운명의 시간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윤하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택의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으나 예리한 감각은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즉각 감지했다. 저택을 감시하는 경호원들의 배치가 미묘하게 바뀌었으며 하인들의 수군거림도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고 은밀하게 들려와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직감하고 선양그룹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탈출 경로와 대응 전략을 면밀히 재점검했다. 민호에 대한 알 수 없는 미안함과 애틋한 감정이 가슴 한구석을 찔렀으나 그녀는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조용히 준비했다. 드디어 강성태 부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민호가 데려온 아내의 진짜 정체가 상세히 담긴 파일을 회의용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던졌다. 파일 안에는 아로가 선양그룹의 회장과 함께 다정하게 찍힌 사진과 가문의 족보, 그리고 그녀의 진짜 학력이 숨김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고 민호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사방에서 빗발치듯 쏟아지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민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었으나 차갑게 식어가는 이사들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으며 그가 공들여 쌓아온 탑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했다. 강 부회장은 민호가 적의 스파이와 결탁하여 태진그룹의 핵심 기밀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조작된 증거까지 제시하며 그를 벼랑 끝으로 매섭게 몰아세웠다. 민호의 회장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고 그는 경호원들에 의해 회장실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수모를 겪으며 참담하고 분노 섞인 심경에 젖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위기보다 저택에 홀로 남겨진 아로의 안위가 걱정되어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집으로 향하며 핸들을 꽉 쥐었다. 도로 위의 차들을 거칠게 추월하며 그는 아로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빌었고 그의 눈동자는 불안과 분노로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 시각 저택으로 들이닥친 강 부회장의 수하들은 아로를 거실에 강제로 앉혀놓고 그녀의 정체를 압박하며 매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로는 떨리는 손을 숨기며 끝까지 평범한 직원인 척 연기하려 했으나 눈앞에 제시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우아하고 가련했던 가면이 마침내 깨어지는 순간이었으며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녀는 이제 선양의 상속녀로서 당당히 맞서야 할지 아니면 민호를 위해 끝까지 함구해야 할지 치열한 갈림길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 저택의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평소 민호에게 충성하던 경호원들은 이미 강 부회장의 측근들로 교체되어 그의 진입을 무력으로 가로막았다. 민호는 차에서 내려 그들을 향해 고함을 치며 비키라고 명령했지만 차가운 총구만이 그를 반길 뿐이었고 비정한 권력의 생리를 다시금 실감했다. 그는 담장을 넘어서라도 그녀를 구하려 했으나 곧이어 나타난 강 부회장의 비열한 미소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고 가슴은 터질 듯했다. 강 부회장은 아로를 인질로 삼아 민호에게 경영권 포기각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며 사악하고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거실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아로는 자신의 존재가 민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는 사실에 자책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주저앉아 민호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에 선양그룹의 상속녀로서 숨겨왔던 카리스마를 서서히 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박된 손을 교묘하게 풀어내고 숨겨두었던 소형 통신장비를 작동시켜 선양그룹의 비밀 특전사들에게 저택 포위 명령을 신속하게 하달했다. 이제 상황은 단순히 가문 내부의 암투를 넘어 두 거대 그룹 간의 물리적인 충돌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다. 민호는 강 부회장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향해 차가운 경고를 날리며 아로를 당장 풀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맞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태진그룹의 리더로서 다져진 위엄이 서려 있었고 강 부회장의 수하들조차 그의 기백에 눌려 잠시 주춤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강 부회장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민호의 심장을 겨누는 최후의 통첩을 날렸고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민호는 자신의 목숨보다 아로의 안전이 우선이었기에 각서의 펜을 대려했으나 그 순간 저택 밖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선양그룹의 헬기들이 저택 상공을 선회하기 시작했고 무장한 요원들이 레페를 타고 정원으로 신속하게 내려오며 순식간에 상황을 반전시켰다. 아로는 거실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려 민호의 품에 안겼으며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연약한 청소부의 것이 아닌 당당한 여왕의 것이었다. 그녀는 민호를 향해 미안하다는 짧은 인사를 건넨 뒤 강 부회장을 향해 선양그룹의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날리며 장례를 압도했다. 강 부회장은 예상치 못한 선양그룹의 대규모 개입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고 그의 계획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아로는 민호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저택을 빠져나왔으며 뒤따라오던 요원들은 강 부회장과 그의 수하들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제압하여 연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자신이 선양그룹의 윤활우임을 다시 한번 정식으로 밝히며 그를 속일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을 눈물로 호소했다. 민호는 배신감보다 그녀가 무사하다는 안도감에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이 가혹한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태진과 선양이라는 거대한 두 제국 사이에서 선택을 내려야 하는 더 큰 문제에 직면했다. 언론은 태진그룹 후계자의 아내가 사실은 숙적 선양그룹의 상속녀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주식시장은 요동쳤고 두 그룹의 시가총액은 순식간에 증발하며 경제계에는 유례없는 혼란과 공포가 엄습하여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로의 아버지는 딸의 독단적인 행동에 격노하며 당장 선양그룹으로 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아로는 민호의 곁을 지키겠다며 단호하게 거부했다. 민호 역시 태진그룹 이사회의 해임안에 맞서 자신의 결백과 아로와의 진실된 사랑을 입증하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강 부회장은 감옥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비밀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민호와 아로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두 번째 음모를 꾸몄다. 그는 두 사람이 기업 비밀을 공유하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허위 정보를 검찰에 제보하여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의 칼날은 두 사람을 향했다. 아로는 검찰 출두를 앞두고 민호에게 자신들이 가진 모든 패를 공개하여 정면 돌파하자고 제안하며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그룹을 대표하는 리더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한 쌍의 연인으로서 거대한 권력에 맞서기로 했다. 검찰청 앞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두 사람의 등장을 기다렸고 민호와 아로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당당하게 나타났다. 그들은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들의 결혼이 정략적인 목적이 아닌 진심에서 우려난 선택이었음을 전 국민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아로는 선양그룹의 상속권을 포기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까지 하며 민호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깊은지를 증명해 보였다. 대중의 여론은 차갑게 식어 있었으나 진심 어린 그들의 고백에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아로는 강 부회장이 그동안 저질러온 수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증거들을 검사에게 제출하며 역공을 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녀는 선양그룹에 잠입해 조사했던 태진그룹의 비리, 카일들을 정의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심했고 이는 강 부회장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민호는 아로의 희생과 용기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결단을 내려 세상을 놀라게 했다. 두 사람의 진심이 담긴 행동은 분노하던 주주들과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비난은 응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선양그룹 내부에서는 아로를 배신자로 규정하고
그녀의 상속권을 박탈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으며 그녀를 가문에서 영구히 제명하려 했다. 아론은 부모님과의 절연이라는 가슴 아픈 고통을 겪으면서도 민호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강인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민호는 그녀가 겪는 슬픔을 곁에서 지켜보며 자신이 더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사실에 괴로워했지만 그녀를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맹세했다. 두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평범한 남녀로 돌아갔으나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차게 빛났다. 태진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호는 헤이만을 가결하려는 반대파 이사들 앞에 서서 그룹의 투명 경영과 상생 경영을 위한 청사진을 열정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아로와 함께 설계한 두 기업의 협력 모델이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핵심 열쇠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주주들을 설득했다. 소액 주주들은 민호의 진정성에 박수를 보냈고 결국 헤이만은 부결되면서 민호는 기적적으로 회장직을 유지하며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승리의 소식을 들은 아론은 민호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며 기쁨을 나누었고 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민호는 회장직에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아로를 태진그룹의 전략기획 부사장으로 임명하여 그녀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두 사람은 이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태진그룹의 대대적인 혁신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아로는 선양그룹과의 해묵은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며 가문의 화해를 위한 다리를 놓았다. 완고했던 아로의 아버지도 딸의 진심과 민호의 성실함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며 화해의 기류가 흘렀다. 태진과 선양의 극적인 화해와 협업 소식은 전 세계 경제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두 그룹의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민호와 아로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서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으며 그들의 성공 신화는 많은 젊은 기업가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저택의 정원에서 함께 산책하며 처음에 계약 결혼을 제안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들의 뒤를 노리는 보이지 않는 적들의 음모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강 부회장은 옥중에서도 복수의 칼날을 갈며 해외 용병 조직을 고용해 민호와 아루를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암살 작전을 은밀하게 지시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은 대가를 두 사람이 목숨으로 치러야 한다고 믿었으며 광기 어린 복수심에 사로잡혀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아론은 보안팀으로부터 이상 징후를 보고받고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였으며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적의 본거지를 타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민호에게 위험한 일을 맡기지 않으려 혼자 움직이려 했으나 민호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운명의 파마로와 민호는 적들이 매복해 있는 폐공장으로 향했으며 그곳에는 중무장한 암살자들이 두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왔다. 아론은 미리 설치해둔 특수장치를 가동하여 적들의 통신을 마비시켰고 민호는 뛰어난 격투 실력으로 적들을 하나씩 제압하며 아로의 길을 열어주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을 선보이며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 마침내 강 부회장의 최측근이자 행동대장을 생포하여 배후의 모든 실체를 밝혀냈다. 정의의 심판은 가혹했고 감옥무리는 마침내 뿌리째 뽑혀나가며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다. 폐공장의 자욱한 연기 속에서 강민호와 윤아로는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확인하며 무기를 거두었다. 피와 먼지로 얼룩진 그들의 모습은 참혹했으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민호는 아루의 상처 입은 어깨를 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공포와 긴장이 가득했던 공간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며 두 사람의 동맹은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 다시금 재정비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이제는 각 기자의 가문이 아닌 오직 서로의 생존을 위해 싸울 것을 굳게 맹세했다. 아론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선양그룹 내부의 배신자들과 태진그룹의 잔당들이 손을 잡았음을 알렸다. 그들은 단순히 경영권을 노리는 수준을 넘어 두 가문의 몰락을 목적으로 한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 민호는 아로의 분석이 정확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자신 역시 태진그룹 내부의 불법 비자금 경로를 추적하여 적들의 자금줄을 끊어버릴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은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시적인 휴전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했다. 그들의 연합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변수가 되어 어둠의 세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들은 거실 중앙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고 적들의 복잡한 인적 네트워크를 하나씩 시각화하여 분석하기 시작했다. 아론은 선양그룹이 보유한 최첨단 해킹 툴을 사용하여 적들의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가로채는 놀라운 기술력을 선보였다. 민호는 그녀의 전문적인 손놀림을 지켜보며 여태껏 자신이 알던 청소부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전략가였는지 다시금 뼈저리게 실감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묘한 동질감이 흐르며 밤을 지새우는 치열한 작전 회의가 쉼없이 이어졌다. 한때 적이었던 그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민호는 태진그룹의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적들이 매수하려 했던 주요 주주들을 역으로 포섭하는 대담한 시장교란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냉혹한 기업 사냥꾼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적들의 숨통을 조였고 아론은 그 뒤에서 세밀한 정보들을 제공하며 승기를 굳혔다. 적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졌으며 내부에서는 서로를 의심하는 분열의 조짐이 나타났다. 아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의 핵심 인물에게 가짜 정보를 흘려 그들이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게 유도했다. 한편 감옥에 갇힌 강성태 부회장은 외부 세력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다. 그는 해외 용병 조직인 바이퍼와 계약을 맺고 민호와 아로의 목숨을 담보로 한 무차별적인 테러를 사주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아로는 적들의 통신망에서 바이퍼라는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며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집단인지 민호에게 경고했다. 민호는 아로의 손을 꼭 잡으며 어떤 위험이 닥쳐도 자신이 그녀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하며 강인한 의지를 보였다. 두 사람은 적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비즈니스 포럼인 서밋 행사를 결전의 장소로 선택하고 치밀한 각본을 짰다. 아론은 다시 한번 청소부 복장으로 변장하여 행사장 내부의 보안 설비를 점검하고 적들의 저격 포인트들을 미리 파악하는 노련함을 보였다. 민호는 화려한 수트를 차려입고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등장하여 적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미끼 역할을 자처했다. 행사장 곳곳에는 선양그룹의 정예 요원들이 배치되어 명령만을 기다렸으며 긴장감은 폭발 직전의 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서밋 행사가 시작되자 민호는 단상에 올라 태진과 선양의 통합 신기술을 발표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마력을 발휘했다. 그 순간 아론은 행사장 지하의 통제실에서 바이퍼의 암살자들이 잠입했다는 신호를 포착하고 민호에게 즉각 대피 명령을 하달했다. 하지만 민호는 도망치는 대신 미리 준비한 방탄 연설대 뒤에서 적들의 공격을 유도하며 상황을 반전시킬 타이밍을 엿보았다. 아론은 현란한 해킹 실력으로 행사장의 모든 전등을 꺼뜨리고 적들을 어둠 속에 가두며 완벽한 사냥의 조건을 만들어냈다. 암흑 속에서 아론은 특수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소리 없이 움직이며
바이퍼의 용병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키는 압도적인 전투 기술을 선보였다. 민호 역시 어둠에 익숙해진 감각을 동원하여 자신에게 달려드는 적들을 강한 타격으로 제압하며 아로와 호흡을 맞추는 환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의 완벽한 팀워크는 최정예의 용병들조차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행사장은 순식간에 적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차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로는 적의 대장을 생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총탄이 빗발치는 중앙홀로 뛰어드는 용기를 발휘했다. 아로는 적의 대장과 치열한 근접전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하고 강성태 부회장의 최종 지령이 담긴 휴대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민호는 아로의 무사함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며 곧바로 경찰과 특공대를 투입하여 남은 잔당들을 전원 체포하게 했다. 이번 작전의 성공으로 강성태의 배후 세력은 완전히 괴멸되었으며 태진과 선양을 위협하던 거대한 악의 그림자는 마침내 걷히기 시작했다. 민호는 피 묻은 아로의 얼굴을 닦아주며 그녀가 보여준 헌신과 용기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아로는 바이퍼의 잔당들이 설치해둔 시한폭탄이 행사장 지하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경악했다.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단 5분이었으며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건물 안에 갇혀 있어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아로는 민호에게 사람들을 대피시키라고 소리친 뒤 자신은 폭탄을 해체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지하창고로 홀로 뛰어내려갔다. 민호는 그녀를 혼자 보낼 수 없어 뒤따라갔으며 두 사람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다시 한번 운명적인 협력을 시작했다. 복잡하게 얽힌 폭탄의 전선들 앞에서 아로는 잠시 망설였지만 민호의 차분한 목소리에 마음을 가다듬고 정밀한 해체 작업을 이어갔다. 민호는 아로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두 사람의 진심 어린 교감은 긴박한 순간 속에서도 아름답게 빛났다. 마침내 폭발 3초를 남겨두고 아로는 빨간색 전선을 과감하게 절단했으며 타이머의 숫자는 멈추며 건물 전체에 정적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으며 죽음을 넘어선 동맹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사랑으로 승화되었다. 이후 태진그룹과 선양그룹은 공식적으로 합병을 선언하며 대한민국 경제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거대 공룡기업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다. 민호는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아로는 그룹의 모든 전략을 총괄하는 의장으로서 그의 곁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적이 아닌 공동체의 운명으로 묶였으며 그들이 꿈꾸던 정의롭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대중은 그들의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에 환호했으며 두 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장밋빛 미래를 예고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그들에게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났으니 그것은 바로 선양그룹의 보수적인 원로들이 아로의 파격적인 행보에 반기를 든 것이었다. 그들은 아로가 태진그룹의 가문을 팔아넘겼다고 비난하며 이사회를 소집해 그녀의 해이만을 상정하는 대담한 도발을 감행하며 압박했다. 아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부정부패 자료들을 공개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민호는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아로의 우호 지분을 확보해 주었다. 두 사람의 빈틈없는 연합작전 앞에 원로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으며 세대교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민호와 아로는 이제 기업 경영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규모 장학재단과 환경재단을 설립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들은 과거의 원한을 씻어내기 위해 두 가문의 조상들이 묻힌 선산을 함께 참배하며 화해와 상생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겼다. 아로는 민호와의 결혼 생활이 단순한 계약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계약서보다 훨씬 무거운 사랑의 무게를 소중히 여겼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며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진실한 행복을 확인했고 세상은 그들을 위대한 동반자라 칭송했다. 어느 날 아론은 민호의 책상 위에서 우연히 그가 처음 작성했던 계약 결혼 초안을 발견하고 미소 지으며 그것을 종이 비행기로 접어 창밖으로 날렸다. 민호는 뒤에서 그녀를 안아주며 이제 우리 인생에 계약서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속삭였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집안 가득 따스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기쁨을 만끽하며 다가올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갔다. 그러나 평화로운 일상 뒤에는 여전히 그들의 성공을 질투하는 어두운 눈동자들이 번뜩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강성태 부회장의 추종자들은 해외에서 거대 자본을 유입시켜 태진, 선양 합병법인을 무너뜨리기 위한 소리 없는 경제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교한 금융기법을 사용하여 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공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아론은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던 중 해외 헤지펀드 뒤에 숨겨진 검은 배우를 발견하고 민호에게 긴급보고를 올렸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우며 이번에는 총이 아닌 돈과 정보로 싸우는 고도의 지략 대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인맥을 동원하여 적들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그들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정밀 타격 작전을 전개하며 시장을 압도했다. 아론은 인공지능 기반의 매매 시스템을 가동하여 적들의 공매도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그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역공을 가했다. 두 사람의 천재적인 방어 전략은 월가에서도 주목받을 만큼 뛰어났으며 적들은 수조 원의 자금을 잃고 파산 위기에 몰리며 비명을 질렀다. 경제전쟁은 민호와 아로의 압승으로 끝났고 두 그룹의 결합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지며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다. 모든 위협을 물리친 후 민호는 아로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하기 위해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연회장의 복도를 화려한 꽃길로 장식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아로는 청소부 옷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그 길을 걸으며 지난날의 고난과 행복했던 순간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렸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며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청했고 아론은 눈물을 흘리며 기쁘게 승낙했다.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으며 화려한 조명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결혼식은 두 가문의 화합을 상징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여 세기의 커플 탄생을 축하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아로의 아버지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내 딸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달라고 당부했고 민호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노라 화답했다. 두 사람은 하객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행진하며 이제는 가짜가 아닌 진짜 부부로서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그들의 눈동자에는 희망찬 미래가 가득했다. 이것으로 길고 길었던 복수와 음모의 서사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사랑의 대서사시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민호와 아론은 신혼여행 대신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아프리카의 난민 수용소로 떠나며 진정한 리더의 품격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병원과 학교를 짓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며 자신들이 가진 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기업을 이끌었으며 태진, 선양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영원히 회자될 것이며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끝을 맺었다. 태진그룹 본사 앞은 일은 새벽부터 취재진의 열기로 가득 찼으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와 눈을 멀게 할 정도였다. 합병법인을 둘러싼 온갖 악성 루머와 조작된 기사들이 온라인을 도배하며 주가는 유례없는 폭락세를 기록했고 투자자들의 비명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웠다. 강민호는 창밖의 혼돈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폭풍에 눈 중심에 서 있는 기분을 느꼈지만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냉철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이 단순한 이사회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건최 후의 결전장이 될 것임을 직감하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투지를 다시 한번 다잡았다. 강성태의 추종자들은 해외 헤지펀드의 막강한 자본력을 등에 업고 이사회장 구석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잔을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민호와 아로가 구축한 투명 경영 시스템의 허점을 공격하며 주주들을 선동했고 두 사람을 경영 일선에서 영원히 축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마쳤다. 언론에 뿌려진 가짜 뉴스들은 두 사람이 공모하여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파렴치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대중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였다. 하지만 적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깊고 날카로운 창날을 숨기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마지막 만찬을 즐기며 오만함을 드러냈다. 민호는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아로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패가 무엇일지 조용히 반추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아로는 며칠 전부터 자취를 감춘 채 선양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적들의 자금 출처와 불법적인 거래 증거들을 완벽하게 수집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민호는 그녀가 반드시 약속한 시간에 나타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 없이는 이 승리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정장을 정돈하고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이사회장으로 향했고 그의 발걸음은 장내를 압도하는 묵직한 울림을 만들며 적들에게 다가올 몰락의 전조를 알렸다. 이사회의 문이 열리고 민호가 입장하자 좌중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으며 적대적인 이사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의 온몸을 송곳처럼 매섭게 찔러왔다. 강 부회장의 측근이니 미사는 단상에 올라 민호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 능력 부족을 성토하며 당장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작된 증거 서류들을 공중에 뿌리며 민호를 범죄자로 몰아세웠고 주주들은 동요하며 분노의 함성을 질러 회의장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해갔다. 민호는 어떤 반박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그들의 비난을 받아냈으나 그의 침묵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더욱 무겁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그 순간 회의장 뒷문에 육중한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눈부신 조명 아래 한 여인이 당당하고 우아한 자태를 드러내며 모두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수수한 청소부의 차림이 아니었으며 이탈리아 장인이 맞춤 제작한 최고급 수트와 선양그룹을 상징하는 에메랄드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있었다. 유나로의 등장은 현장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신선한 충격과 경외심을 동시에 선사했으며 그녀가 내뿜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회의장의 공기를 단번에 정화했다. 그녀의 뒤로는 선양그룹의 정예보안팀과 법무팀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도열하여 그녀의 뒤를 바치고 있었으며 그녀는 민호의 곁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아로는 민호의 곁에 서서 단상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고 그녀의 입술에서는 적들을 파멸로 이끌 날카로운 선전포고가 부드럽지만 강한 어조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선양그룹의 상속녀임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공표하며 그동안 태진그룹 내부의 암덩어리들을 도려내기 위해 신분을 위장했음을 당당하게 밝히며 장내를 압도했다. 적들은 예상치 못한 아로의 정식 복귀에 사색이 되어 몸을 떨었으며 이미사는 들고 있던 마이크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치는 추태를 보여 주위에 비웃음을 샀다. 아로는 준비해온 대형 화면에 해외 헤지펀드의 실소 유주가 강성태 부회장의 차명회사라는 결정적인 금융거래 명세서를 띄워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화면에는 적들이 은밀하게 주고받았던 비자금 세탁 경로와 정계 인사들에게 전달된 뇌물장부의 원본 데이터들이 선명하게 나열되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밝혔다.
아론은 해킹으로 입수한 적들의 비밀 대화 녹취록을 재생했고 거기에는 민호를 몰아내고 태진그룹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추악한 음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주주들은 자신들을 기만하려 했던 배신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분노를 터뜨렸으며 이제 비난의 화살은 민호가 아닌 강 부회장의 추종자들을 향해 매섭게 쏟아졌다. 아론은 한치의 흔들림 없는 논리로 적들의 변명을 일일이 반박하며 그들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천재적인 변론을 펼쳤다. 민호는 아로의 활약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단상으로 올라가 그룹의 재건을 위한 파격적인 상생안과 소액 주주 보호 정책을 발표하며 위기에 빠진 민심을 수습했다. 그는 아로와 함께 설계한 통합지주사 체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태진과 선양이 결합했을 때 발생할 시너지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하여 주주들의 찬사를 받았다. 절망에 빠졌던 주주들은 다시금 희망을 발견하고 민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으며 헤이만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어 민호의 권위는 더욱 공고해졌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경영권 방어를 넘어 부패한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수립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며 아로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다. 패배를 직감한 이미사와 그 일당들은 회의장을 몰래 빠져나가려 했으나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전원 긴급 체포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아로는 연행되는 그들을 향해 정의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차가운 일침을 가하며 자신의 부모님이 겪었던 고통의 대가를 법의 심판으로 되갚아 주었다. 회의장은 이제 민호와 아로를 연호하는 주주들의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을 채 승리의 기쁨을 조용히 만끽했다. 하지만 아로의 눈가에는 승리의 환희 뒤에 숨겨진 그동안의 고단함과 희생에 대한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고 민호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이사회 종료 후 두 사람은 태진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 올라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험난했던 시간들을 회상하고 서로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로는 이제 청소부라는 가면을 벗고 자신의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에 안도하면서도 민호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호는 그녀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만지며 신분이 무엇이든 당신은 나의 영원한 아내이자 유일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붉게 물든 도심의 풍경 위로 길게 늘어났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부드러운 바람이 그들의 머리칼을 상쾌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태진과 선양의 극적인 결합과 여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아로의 활약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그녀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아로는 이제 선양그룹의 회장직을 정식으로 승계받아 태진그룹과의 전략적 합병을 진두지휘하며 글로벌 시장을 향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며 경제계의 판도를 바꿨다. 그녀는 과거의 폐쇄적인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는 많은 기업가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동시에 깊은 영감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호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대외적인 협상을 전담하며 두 그룹의 결속력을 강화했고 그들의 시너지는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구축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강성태의 잔당들은 해외의 어두운 세력과 결탁하여 두 사람을 향한 마지막 암살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불길한 첩보가 입수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몰락을 불러온 아로를 타겟으로 삼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하려 했으며 아로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최첨단 감시 장비를 동원했다. 아로는 보안팀의 보고를 받고도 의연한 태도를 유지했으나 민호는 그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저택의 경비를 요새 수준으로 강화하고 자신이 직접 그녀를 보호했다. 이제 전쟁은 전광판의 주식 숫자가 아닌 실제 총탄과 칼날이 오가는 목숨을 건 최후의 생존 게임으로 번져가며 긴장감을 다시 고조시켰다. 어느 으슥한 밤 아로의 전용 차량을 향해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며 도로 위는 순식간에 화염과 비명소리가 가득한 전쟁터로 변하며 비극이 시작되었다. 괴한들은 전문 킬러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아로의 경호 차량들을 차단하고 그녀가 탄 차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며 숨통을 끊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아로는 당황하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아 현란한 드라이빙 기술로 적들의 포위망을 돌파했으며 미리 약속된 안전 가옥으로 향하는 대담한 탈출 작전을 전개했다. 그녀는 위험한 순간에도 민호와 무전으로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며 냉철하게 대처했고 그녀의 강인한 생존 본능은 적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민호는 지원팀을 이끌고 현장에 도착하여 아로를 위협하던 괴한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으며 그의 격투 실력은 전성기 시절의 요원을 방불케 할 만큼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아로를 구출해내는 과정에서 팔에 가벼운 총상을 입었지만 그녀의 무사함을 확인하는 순간 고통조차 잊은 채 그녀를 자신의 가슴 속으로 강하게 끌어당겼다. 아로는 민호의 피 묻은 셔츠를 보며 오열하며 자신의 야망 때문에 그가 다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자책했지만 민호는 이것이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무게라고 달랬다. 두 사람은 사선을 함께 넘으며 서로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숭고한 결속임을 다시금 뼈저리게 실감했다. 이번 습격 사건의 배후에는 강성태의 숨겨진 아들이자 해외 용병 출신인 강진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태는 가문간의 피해 복수국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자신의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두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아로의 가족들을 인질로 삼으려는 파렴치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아로는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선양그룹의 비밀 정보 요원들을 전면 가동하여 강진혁의 본거지를 초토화할 대대적인 공격을 명령했다. 이제 그녀는 방어가 아닌 공격을 선택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적의 심장을 꿰뚫을 듯한 차가운 얼음처럼 변하여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서늘했다. 민호는 아로의 분노를 이해하면서도 그녀가 어둠의 길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치밀한 함정을 설계하여 그녀를 진정시켰다. 두 사람은 강진혁을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아로가 혼자 해외로 출국한다는 가짜 정보를 흘렸고 적들은 미끼를 물어 자신들의 정체를 노출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아로는 공항 인근에 폐쇄된 경납고에서 강진혁과 마주하게 되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살기가 돌아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강진혁은 아로를 조롱하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그 순간 잠복해 있던 민호의 저격팀이 적들의 무기를 정확하게 타격하며 상황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아로는 바닥에 쓰러진 강진혁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더 이상 증오가 증오를 낳는 비극을 끝내야 한다고 선언하며 그를 경찰에 인도하는 자비를 베풀었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용서와 정의의 힘으로 적을 굴복시킴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리더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고 현장에 모인 요원들은 그녀의 고결한 인품에 경의를 표했다. 민호는 아로의 어깨를 감싸주며 그녀가 보여준 위대한 결단에 찬사를 보냈고 두 사람은 비로소 가문의 모든 저주와 악연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느꼈다. 어두운 경납고를 빠져나오는 그들의 뒤로 새벽 하늘에 찬란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음을 축복하듯 밝게 비추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아로는 선양그룹과 태진그룹의 자산을 합쳐 전 세계 빈곤층을 돕는 글로벌 자선재단을 설립하며 부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민호와 함께 출근하며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그들의 행보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기업가를 넘어 인류의 고통에 공감하고 치유하는 진정한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동화처럼 아름답게 완성되어 갔다. 아로는
이제 청소부 시절의 낡은 걸레 대신 세상을 밝게 비추는 희망의 등불을 들고 민호의 손을 잡고 끝없는 지평선을 향해 걸어갔다. 민호는 가끔씩 아루가 처음 옷 공기론 가끔씩 아루가 불이서히 처음 저택에 들어와 청소를 하던 시절의 사진을 꺼내보며 그 시절의 순수했던 감정들을 추억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꼭 안아주곤 했다. 아로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그 시절의 연기가 있었기에 오늘의 진실된 사랑을 찾을 수 있었다고 대답하며 민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따스한 온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완벽한 반려자가 되었으며 그들의 저택은 이제 차가운 권력의 상징이 아닌 따스한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보금자리로 변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진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며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서사시로 남게 될 것이 분명했다. 이제 마지막 장을 앞두고 두 사람은 태진, 선양그룹의 창립 기념일을 맞아 전 세계 직원들과 함께 성대한 축제를 열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더 큰 비전을 공유했다. 아로는 연설을 통해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공동체의 결속과 상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모두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민호는 그녀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그녀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바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미소 지었다. 축제의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들은 두 사람의 눈부신 미래를 축복하는 찬란한 빛의 향연이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그 불꽃보다 더 밝게 빛났다. 축제가 끝난 뒤 아로는 민호와 함께 조용한 바닷가를 산책하며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잠시나마 일상의 번잡함을 잊은 채 오로지 서로에게 집중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민호에게 만약 자신이 진짜 청소부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짓궂은 질문을 던졌고 민호는 신분이 무엇이든 당신의 영혼에 반했을 것이라고 대답하며 그녀를 감동하게 했다.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앉아 떠오르는 달빛을 받으며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의 대화는 밤 공기를 타고 부드럽게 퍼져나가 바다의 품으로 포근하게 안겨들었다. 자연의 경이로움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고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할 것을 맹세했다. 밤바다의 정취에 흠뻑 젖은 두 사람은 이제 곧 다가올 미래의 도전들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서로가 있기에 어떤 폭풍우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아로는 민호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속삭였고 민호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동의했다. 그들은 함께 걸어온 발자국들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보며 과거의 미련을 버리고 오직 앞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며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 몸을 실었다. 이들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으며 다음 장에서 펼쳐질 감동적인 대단원은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찬란한 아침 햇살이 윤아로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으며 그녀는 거울 앞에 놓인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때는 자신을 철저히 숨기기 위한 구질구질한 껍데기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맺어준 마법 같은 의상이자 훈장처럼 느껴졌다. 아로는 손끝으로 거친 옷감을 만지며 지난 수개월 동안 겪었던 폭풍 같은 사건들을 하나씩 반추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묘한 미소가 잔잔하게 번져나갔다. 박민호는 어느새 그녀의 뒤로 다가와 가냘픈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함께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처음 복도에서 마주쳤던 이름 모를 청소부 여자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음을 나직한 목소리로 고백했다. 아로는 그의 품에 머리를 기대며
신분과 거짓으로 점철되었던 시작이었지만 지금 느끼는 이 뜨거운 심장 소리만큼은 그 무엇보다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태진과 선양의 거대한 합병은 이제 걸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으며 두 가문의 해묵은 원하는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가치 아래는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이 사회는 만장일치로 두 사람의 공동경영 체제를 승인했고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젊은 리더들의 탄생에 뜨거운 환호와 기대로 화답하며 주가를 연일 끌어올렸다. 아론은 이제 청소도구 대신 수천 명의 운명을 결정할 펜을 들었지만 그녀의 마음가짐은 여전히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닦아내던 그 시절에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다. 아로의 아버지는 병실에서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의 고집과 편견이 딸의 행복을 가로막을 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위로서의 민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감동적인 화해의 순간을 연출했다. 그는 선양그룹의 모든 권한을 아로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며 이제는 과거의 경쟁자가 아닌 한 가족으로서 태진그룹과 함께 세계로 뻗어나갈 것을 당부하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민호는 장인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두 그룹이 상생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엄숙하게 맹세하며 고개를 깊게 숙여 예의를 표했다. 통합법인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그랜드 오프닝 행사는 서울 시내의 가장 화려한 특급 호텔에서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앞다투어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 위해 셔터를 눌러댔지만 민호와 아론은 그 어떤 화려한 조명보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눈부시게 빛나며 행사장에 당당히 입장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짜 계약 결혼이라는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전 국민 앞에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임을 선포하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징을 힘차게 울렸다. 아론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이윤 추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공감에 있다는 자신의 경영 철학을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어조로 설파하여 청중들의 뜨거운 찬사를 이끌어냈다. 그녀는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내걸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민호는 아내의 당찬 포부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방패가 되어 그녀가 꿈꾸는 이상적인 기업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받침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했던 그 한강변의 카페를 찾아가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지난날의 무모했던 선택을 추억하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노랗게 변색된 당시의 계약서를 꺼내 아로의 눈앞에서 조각조각 찢어 허공으로 날려보냈으며 이는 과거의 모든 거짓과 속박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아론은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을 보며 이제 우리 인생에는 조건부 계약이 아닌 조건 없는 사랑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속삭였고 민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겠노라 화답했다. 강성태 부회장과 그 일당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들이 가졌던 모든 부당한 재산은 국가로 환수되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기금으로 사용되는 권선징악의 결말을 맞이했다. 아론은 감옥에 수감된 강 부회장을 마지막으로 면회하여 증오가 아닌 연민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이제는 모든 원한을 내려놓고 남은 생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당부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한 남자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아론은 진정한 힘이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다. 두 사람은 공식적인 업무를 마무리한 뒤 오직 두 사람만의 진실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남해의 조용한 작은 섬으로 떠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소박한 예식을 치렀다. 화려한 예식장도 수많은 하객도 없었지만 시원한 파도 소리와 갈매기들의 축하 노랫소리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으며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했다. 아론은 민호에게 평생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영원한 청소부가 되겠다는 농담 섞인 맹세를 건넸고, 민호는 그녀의 손가락에 소박한 금반지를 끼워주며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그들을 닮은 예쁜 아이들이 생겼으며 저택의 차가운 복도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로 가득 차 생명력이 넘치는 따스한 가정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모해 있었다. 민호는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뛰어놀며 예전에 날카로웠던 카리스마 대신 인자한 아버지의 미소를 지었으며, 아론은 그 모습을 창가에서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임을 감사히 여겼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부의 가치보다 정직과 용기의 소중함을 먼저 가르쳤으며, 태진, 선양그룹은 이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기업이 아닌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다. 어느 날 저녁, 아론은 거실 한 구석에 액자로 보관해둔 그 시절의 청소 도구를 보며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가끔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집안일을 돌보며 초심을 잃지 않는 삶의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단순한 경영자가 아닌 언제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멘토로 다가갔으며, 그녀의 진심 어린 행보는 수많은 사내 커플과 행복한 가정을 탄생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민호는 아내의 그런 소탈하고도 깊은 배려심에 매일같이 다시 반했으며, 그녀와 함께 늙어가는 시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다. 가끔은 경영상의 위기가 닥치기도 했고 라이벌 기업들의 견제도 있었지만, 민호와 아론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완벽한 호흡으로 그 모든 고난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하며 더욱 견고해졌다. 그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처음 만났던 그 절박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욱 단단히 다졌고, 이는 태진, 선양그룹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자 핵심적인 자산이 되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기업 경영의 신화이자 사랑의 전설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아론은 매년 연말이면 전국의 청소 노동자들을 초청하여 성대한 연회를 열고 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공유하여 그들에게 뜨거운 위로와 새로운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자선 행사를 이어갔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신분은 바뀔 수 있어도 인간의 존엄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었고, 그녀의 진정성 있는 행보는 정치권에서도 큰 주목을 받으며 사회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민호는 그런 아내의 당당한 행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녀가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인프라를 제공했고, 두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부부가 되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어느 가을날, 민호와 아론은 나란히 손을 잡고 처음 인연이 시작되었던 태진그룹의 본사 로비를 조용히 산책하며 옛 기억을 떠올리고 서로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그들은 이제 은퇴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일궈놓은 정의로운 기업 정신과 사랑의 가치는 건물 곳곳에 스며들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빛나는 유산으로 남았다. 아론은 민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우리 참 잘 살아왔죠?" 라고 나직하게 물었고, 민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며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은 찬란한 기적이었다고" 대답하며 따스한 눈빛을 보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태양이 저물어가고 달빛이 서서히 차오르는 가운데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어냈으며 그들의 여정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새로운 전설은 계속될 것이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거짓된 인연은 이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하고도 진실한 사랑의 대서사시로 완성되었으며 그들의 이름은 정의와 사랑이 승리하는 상징으로 역사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아로와 민호는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고 밤하늘의 별들은 그들의 찬란한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신 빛의 향연을 펼치며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다. 아로는 자신이 처음 일했던 청소업체를 직접 인수하여 업계 최고의 복지와 처우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탈바꿈시켰으며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그녀는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직원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했고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전파하며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세우는데 앞장섰다. 민호는 이런 아로의 실천적인 리더십을 보며 경영의 본질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자신의 경영 방식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투영하여 그룹 전체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변화시켰다. 두 사람은 가문의 비극적인 역사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동의 역사재단을 설립하고 조상들의 얽힌 갈등을 학술적으로 규명하여 후대에게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다. 아로는 부모님의 억울한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겨드리기 위해 수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며 부모님의 묘소 앞에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눈물로 화해와 용서의 마침표를 찍었다. 민호는 그녀의 옆을 지키며 가문의 업보를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으며 두 사람의 결합은 이제 개인의 사랑을 넘어 가문의 치유와 화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된 두 사람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은퇴 후 거처를 마련하고 주말마다 그곳에서 직접 채소를 가꾸며 대지의 정직한 수확을 경험하고 자연과 하나 되는 소박한 삶의 기쁨을 만끽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민호는 거친 손으로 흙을 만지며 화려한 도시의 빌딩 숲에서 느꼈던 공허함을 채워나갔고 아로는 갓 수확한 채소로 소박한 밥상을 차리며 화려한 연회 음식보다 훨씬 더 깊은 맛과 행복을 느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며 자신들이 거대 그룹의 수장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채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며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은 결국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겼다. 아로는 밤늦게 서재에서 자신의 인생을 기록한 자서전을 집필하며 계약 결혼으로 시작된 기적 같은 삶의 궤적들을 하나씩 문장으로 옮겼고 그녀의 글은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그녀는 책의 인쇄 전액을 소외 계층의 꿈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부하며 마지막까지 나눔의 가치를 실현했고 그녀의 진정성 있는 삶의 기록은 절망에 빠진 많은 청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의 이정표가 되었다. 민호는 아내의 첫 번째 독자가 되어 그녀의 글을 한 글자씩 소중히 읽으며 그녀와 함께 보낸 모든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문장이었음을 고백하며 그녀의 재능과 열정에 아낌없는 지지와 찬사를 보냈다. 혜진, 선양그룹의 100주년 기념식에서 명예회장으로 참석한 두 사람은 이제 지팡이를 짚은 노부부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시절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나며 장래를 가득 메운 후배, 경영인들의 존경 어린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아로는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우리 참 긴 여행을 해왔네요 라고 나직하게 속삭였고 민호는 그녀의 주름진 손등에 입을 맞추며 당신과 함께였기에
단 한 순간도 외롭지 않은 행복한 여행이었다고 화답하며 서로를 지탱해 주었다. 장내에는 기립박수가 쏟아졌고 두 사람의 발자취는 이제 기업의 역사를 넘어 인류애를 실천한 위대한 성인들의 전설로 승화되어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조용히 저택의 정원 벤치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모든 인연과 우연, 그리고 필연에 대해 깊은 명상에 잠겼으며 그들의 마음은 이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평온한 바다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 민호는 아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으며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도했고, 아로는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자장가를 부르듯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그에게 안식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은 비록 초라한 계약이었으나 끝은 그 무엇보다 숭고하고 아름다운 신의 축복이었음을 증명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릴 준비를 마쳤고, 밤하늘은 그들의 마지막 장을 축복하듯 수만 개의 별빛으로 화려한 대미를 장식했다. 창밖에는 여전히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방 안은 오직 평온한 침묵과 깊은 사랑만이 가득했으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내일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완벽한 평화를 누리며 서서히 잠에 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그들이 세상에 남긴 선한 영향력과 사랑의 씨앗은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서 싹을 틔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로와 민호는 이제 꿈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여행을 떠났으며 그들의 뒤로 남겨진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찬 빛으로 가득 찬 대서사시의 끝을 고했다.